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빅그린 산단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목포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직립할 업체로 현대사모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작업을 시작해 오는 6월 14일까지 세월호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동차가 아닌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기 자동차. 지난 월요일 기자들과 만난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 말고도 해외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올 거라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곧 있으면 진전 좀 될 결과는 여러분께 공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업종에서도 해외 투자 문제들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제조기업이 빅그린 산단에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업은 친환경차 사업에 국비 예산과 버금가는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빅그린 산단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국내에서 직원들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투자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 현실화하면 실체 논란이 있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자동차 기업 유치 전망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임박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광주 M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기업은 현대자동차, 공장은 전기차 생산시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와 한평의 경계에 위치한 빅그린 산단입니다. 내년 5월이면 기반조성 공사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이 어떤 종류의 공장을 세울지가 관심입니다. 80만 평 부지는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이 적용될 핵심 기지이지만 그동안엔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 고위 관계자들이 이곳에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7, 8분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느낌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경제부시장도 상반기 내에 대기업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취재진이 사정을 알고 있는 자동차 업계와 경제계, 광주시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상대가 현대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차 개발에 진력하던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전기차에도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있는 곳 중에서 인건비를 덜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주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라는 구체적 그림도 그려졌는데 지난해 현대차 관계자가 빅그린 산단을 직접 답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사는 됐고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일 정도만 남았는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투자서를 부인했지만 지금껏 참여하지 않던 중국 전기자동차 포럼에 얼마 전 광주시와 함께 처음 참석한 점 등은 빅그린 산단 입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어제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13종인 친환경차 라인업을 2025년까지 38종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개 종류에 그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을 14종으로 늘리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을 위해 관련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온몸이 지칠 정도인데요. 광주를 비롯해 전남 14곳에 내려진 한파주의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가 영하 10도, 담양 영하 12도, 곡성이 영하 13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더 낮은 상태고요. 낮에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우리 지역의 감기 지수와 천식 폐질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의 강도가 살짝 약해지겠는데요. 이 강도가 약해질 뿐이지 계속해서 추우니까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10.3도, 영광이 영하 12.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영하 5도, 나주와 화순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13.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구례 영하 4도, 보성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출근길 나서기 두려운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북극 한파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이 꽁꽁 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돔 3만 마리가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 떠오른 고흥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바닷물까지 얼릴 듯한 영하 9.4도 한파에 수온이 떨어지며 물고기들이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고흥과 여수 곳곳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돔 12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도 냉동고가 됐습니다. 칼바람과 저온에 꽁꽁 얼어 꺾으면 꺾는 대로 똑똑 부러지는 야채들. 상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비닐과 이불로 감싸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열지를 못해요. 속에 비닐을 덮고 다시 이불 덮고 있어도 다 얼어버려갖고 다 버렸어요. 양배추는 아이스크림처럼 얼어버렸고 버섯에는 살얼음이 꼈습니다. 얼었다 녹아도 다 상해버리니 전부 내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겉에만 띄어내면 안에는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얼음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얼어가지고 이거는 뭐 쓰지도 못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또 다른 농산물 시장에서는 강추위 속 휴게실에 틀어뒀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 상인들이 진화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광주와 전남에서 수도관 동파만 80여 건이 접수되며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돼 미용실 원장 45살 이모 씨 등 6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순간 온수기를 장시간 작동시키면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의 조직적인 입찰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와 결탁해 입찰 자격 요건을 바꾸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혐의로 원장과 단장, 업체 대표와 중개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태양광 임대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해당 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영화 1987에서 민주화운동이 대보로 그려진 김정남 씨가 광주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의 초청으로 콘서트에 참석한 김정남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병훈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목포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창당 결의대회는
박지원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조배숙 창당 추진위원회 대표 등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안철수 대표 등 통합파를 맹비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또 결의대회 참석자 1,500여 명의 현장 투표로 당색을 녹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직립할 업체로 현대3호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현대3호중공업은 세월호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킨 뒤 만톤급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에서 직립시키는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계약이 끝나는 대로 선체 구조 안정성 평가 등을 진행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작업에 돌입해 오는 6월 14일까지 세월호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비리를 근절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비용을 경비원들의 인건비로 보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13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아트페어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으로 비난을 샀던 광주미술협회가 올해도 아트페어를 주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미술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광주 아트페어의 유능한 운영 감독을 공모하고 국내외 유명 갤러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트페어 주관단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지만 마감이 낸 어제까지 아무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생으로 구성된 제2대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박경록 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다소 생소한데 어떤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큰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을 냅니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의원들과 동일합니다. 6월, 10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시의회에 건의합니다. 네. 네, 의원들이 지금 22명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선출됐나요? 광주광역시에는 약 18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중 1,800명의 어린이 청소년이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당별로 다른데 크게 저희 당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화 참여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는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도 특히 이건 내가 임기 내에 개선하고 싶다 하는 중점적인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참여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만민공동회라는 프로그램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보니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이 활동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의견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광주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대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장으로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이렇게 의장 역할도 하시고 대학교 가는데 혹시나 공부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떠신가요? 제 꿈은 건축 설계사라 많이들 관련이 없어서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의장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산구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월급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가을 거지 뒤에 농업인이 받을 수매 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태로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광역시 단위로는 첫 도입하는 광주시는 농업인의 반응을 보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사 직거래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나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인증사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인증사업장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숨진 장흥 세 모녀의 빈소가 오는 27일 장흥에 마련됩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DNA 검사를 통해 어머니 34살 박모 씨와 두 딸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유가족은 오는 27일 장흥 중앙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성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례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일본 출신의 미드필더 미노리 사토를 영입했습니다. 사토 선수는 라트비아와 우즈벡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했고 넓은 시야와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 일부 리그 승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광주FC는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순천에서의 1차 전지훈련을 끝낸 뒤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고치현 일대에서 2차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는 올해 안매장 추정지 발굴과 계엄군 증언체록, 국회 청문회 30주년 재조명 등 진실규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등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법률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은 460억 500만 달러, 수입은 346억 9,600만 달러로 113억 900만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북구 주민자치관리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한 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등 64개 구간에서 400건이 넘는 단속 활동을 벌였는데요.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가치 있는 강연과 지식을 공유하는 빛고울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비스 2년여 만에 열람 건수 21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강의와 에너지 공기업 관련 취업 특강, 그리고 목공예 강의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5월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시민 5천여 명과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가족들이 후원해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80년 5월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앱도 만들어보고 로봇과 드론 코딩을 만들어보는 AI 아카데미가 광주 과학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금호 2동 아델리우맨 로제비앙에서 105만 원, 금호 2동 호반 5차 91만 5,100원, 어룡동 박안자님 10만 원, 선한마을 10만 원, 이지더원 3차 아파트 35만 원, 35통 16만 원, 월곡 2동 30통 10만 5천 원,
16통 16만 원, 17통 12만 2천 원, 21통 12만 3천 원, 10통 8만 5천 원, 11통 15만 원, 김희정님 3만 5천 원, 우산동 광명태권도 40만 원, 구례군 구례읍 구례어린이집 30만 원, 신촌마을회 40만 원, 신촌 여성부녀회 10만 원, 신촌 남성 여성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지우경로당에서 10만 원, 월암 여성 남성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월암마을 20만 원, 산정마을회 30만 원, 문청면 구성여성경로당 10만 원, 구성경로당 10만 원, 구성마을 64만 8천 원,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 2단지 29만 1천 원, 송월동 성월 14통 35만 1천 원, 담양군 창평면 6512 25만 원, 의향 12 15만 원, 용수 12 10만 원, 유천 1이 6만 원, 해곡 1이 14만 원, 손창옥님 21만 5천 원, 삼천 1이 10만 원, 장성군 장성읍 덕진 1이 10만 원, 서산면 장산 1이 22만 원, 용흥 1이 15만 원,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